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대 진입하며 우리나라와 격차는 1.5%포인트, 20여 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이 금융시장 관리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절충점을 택한 겁니다. 다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아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빅스텝에서 동결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왔던 미국의 3월 FOMC 결과는 시장의 예측대로 0.25%포인트 인상으로 결론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장 관리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절충점을 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5%대에 진입했고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20여 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선 전과 달리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명서에 매번 언급했던 지속적인 인상 필요성 대신 일부 추가 긴축 정책이 적절하다는 표현을 사용해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인상을 이어갈지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As a result, we no longer state that we anticipate that ongoing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to quell inflation. Instead, we now anticipate that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성명서에는 은행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금융 불안이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conditions in the banking system and are prepared to use all of our tools as needed to keep it safe and sound. 연준은 올해 최종금리 전망은 작년 말에 발표한 중간값 기준 5.1%를 유지하며 사실상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내년 연말 금리 전망은 기존 4.1%에서 4.3%로 높여 금리를 급격히 더 높이지는 않되 인하 속도는 더뎌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거듭 못 박아 은행 파산 사태로 금리 인하 시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는 시장의 기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근로시간 개편 등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일련의 노동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대규모 장외 투쟁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노동계약 규탄 투쟁 선포대회에는 조합원 15,000명이 참가하는데요. 70여 개 관련 시민단체가 동참키로 했습니다. 정부의 불법 행위 엄정된 기조 속에 노정관계가 또 한 번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준삼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주말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노동계약 규탄 투쟁 선포대회에는 조합원 1만 5천 명이 참가합니다. 70여 개 관련 시민단체가 이번 집회에 동참키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은 4월 19일 결의대회를 거쳐 5월 1일 노동절 총궐기 대회로 이어지고 5월 말에는 경고 파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돈벌이에 쓰이는 소모품으로 취급하여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반인권 계약 아닙니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과로사 조장법입니다. 일부 산별노조는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부분 파업 중인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25일 전면 파업에 나서는 데 이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31일부터 2만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입니다. 대정부 공동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 맞춘 공동 집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민주노총 도심 집회에 대해 다시 한번 엄정한 법 집행과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극심한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노동 법치 확립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이를 노동 탄압으로 규정한 노동계 사이의 시각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강대강 노정 갈등이 또 한 번 벼랑 끝 대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호주에서 인도계 남성이 한국 여성 5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한영 번역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면접을 보러 온 한국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성폭행범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카르타에서 박일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도계 호주 남성 발레시 단카르는 2018년 저지른 강간과 불법 촬영, 약물 사용 등 수십 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단카르는 온라인 사이트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면접을 보러 온 한국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고급 호텔바에서 만나 한국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술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약물을 탄 술을 먹이고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성폭행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진정제가 든 와인과 음료, 알람 시계 안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에서는 한국 여성 이름으로 된 폴더에 47개의 불법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단카르는 범행 당시 시드니 철도에서 데이터 시각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으며 보석 중에는 ABC 방송과 화이자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을 지원하는 조직의 창립회장과 힌두교 단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단카르는 모두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연합뉴스 박을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남미 칠레에서는 주당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 4일을 일하고 3일 쉬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이재림 특파원입니다. 칠레 상원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은 건 2018년부터 입법을 논의한 지 5년 만입니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 4일 근무, 3일 휴무가 가능해집니다. 하루 최대 10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주택 경비근로자와 선원은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보장받고 호텔 근무자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로제도 폐지됩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원으로 넘어간 법안은 초당적 동의 분위기에 따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레 정부는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 법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연합뉴스 이재림입니다. 중국 베이징을 강타한 황사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비구름을 뒤따라 우리나라 상공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측된 건데요. 인천과 경기 지역에는 공기질이 매우 나쁨 단계가 예보돼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모래먼지에 오염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커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한반도 주변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짙은 보라색으로 표현된 거대한 모래먼지가 포착됩니다. 중국 베이징을 강타한 모래폭풍이 이번엔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황사 중심부는 중국 북동부와 러시아로 이동하지만 그중 일부가 비구름을 뒤따라 우리나라 상공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황사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달한 저기압을 따라 이동하면서 대부분 북쪽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PM10 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인천 등 일부 수도권은 매우 나쁜 단계,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권역에서는
나쁨 단계의 공기질이 예상됩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가정에서는 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환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륙에서 한반도로 바람길이 열리면서 모래먼지에 오염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까지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에 잔류하면서 곳곳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